안녕하십니까. 연세의대 비누과 이용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병원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수술 중에 하나고 또 자부심을 갖고 시행하고 있는 수술 중에 하나인 기능코성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요 목적으로 기능코성형의 정의와 목적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기능코성형의 정의입니다. 기능코성형은 제목 그대로와 같이 코의 기능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또 코의 미용적인 문제까지 동시에 개선하고자 하는 술식이고, 기능적이라고 함은 비밸브 협착이나 비중격 망곡증, 그리고 합의각계 비후, 그리고 축농증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함을 통해서 코막힘과 같은 코의 불편한 증상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수술 방법이고, 이비인후과에서는 이전부터 많이 시행을 해왔던 그러한 수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형은 다들 아시겠지만 기능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매부리 코, 휜 코, 낮은 코, 짧은 코, 긴 코, 복코 등과 같은 미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정을 하고자 하는 술식입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왜 이걸 같이 하느냐, 혹은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서 마취 하는 김에 그냥 이거 두 개 같이 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마취 하는 김에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이 코에 대한 기능적인 수술과 미용적인 수술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밸브 협착을 개선하기 위한 술식 중에 하나인 펼침 이식술과 같은 경우는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술식이지만, 펼침 이식술을 시행하는 동시에 콧대의 라인 자체가 넓어지고 좁아지고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적인 수술이 미용적인 수술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가 미용적인 수술에서 제일 대표적인 술식 중에 하나인 이 비중격 확장 이식술, 이런 수술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비중격에다가 다른 연골들을 이렇게 덧대서 긴 코나 짧은 코를 수술하는 술식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기존에 있던 비중격 자체가 전방에서 비중격 망곡이 있거나 또는 상방에서 비중격 망곡이 있거나 혹은 비중격 자체가 함몰되어 있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비중격 확장 이식술을 그대로 시행을 하면 안 되고, 이 비중격에 대한 교정이 먼저 이루어지고 비중격 확장 이식술을 시행을 해야 그 확장 이식된 비중격 자체가 올바로 서 있게 되고, 그 올바른 토대 위에서 코성형을 시행해야 좌우 대칭, 그리고 좀 더 견고한 구조에서 코성형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능적인 수술과 미용적인 수술은 함께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에서 이 기능 코성형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었고, 이비인후과에서도 코성형과 같이 동시에 시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마취를 한 번 하는 동시에 같이 시행하는 것도 중요한 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모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꼭 알고 지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능코성형의 목적은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 즉 기능적인 부분 개선을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또 코의 모양을 개선을 통해서 주관적인 만족감을 늘림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즉 웰빙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 두 가지를 달성하고자 하는 게 수술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기능적인 거랑 미용적인 거는 주로 어떤 수술을 하게 되느냐? 이제 기능적인 거는 이비인후과에서 줄곧 시행해 왔고, 지금도 이제 기능적인 부분만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수술이고, 비중격 망곡증이나 비밸브 협착증, 합의각계 비대증, 이게 이제 비염 수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하게 되고요. 만성 부비동염, 재발성 부비동염과 같은 축농증 수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적인 수술이고, 미용적인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낮은 코를 수술한다거나 이제 짧은 코, 긴 코, 휜 코, 복코, 매부리 코, 이러한 코에 대해서 각각의 유형에 따라서 술식을 사용해서 그 미용적인 부분을 개선을 하기 위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성형에서 이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재료입니다. 외부 물질을 사용하느냐, 자가 물질을 사용하느냐, 동종 물질을 사용하느냐, 이런 것들인데, 실리콘, 고어텍스, 자가진피, 동종진피, 우리 메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차후 다룰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코 성형에서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재수술입니다. 재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안쪽에 무너진 코의 구조를 바로 잡고 또 기능적인 부분도 다 개선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새로 토대를 세우고 코 성형을 시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재수술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또 회복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재수술은 코 성형에서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능적인 것과 미용적인 것은 따로 저희가 나눠서 나중에 다른 추가적인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각각 설명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왜 기능적인 수술과 미용적인 수술을 같이 하느냐, 그냥 마취 하는 김에 한 번에 하자, 이게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과 미용적인 부분은 수술하는 그 방향이 같이 갈 수밖에 없고 서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시행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병원을 선택하는 거는 기능적인 부분은 사실 이비인후과에서 많이 시행을 해왔던 수술 방법이고 숙련된 이비인후과 전문이라면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낼 수 있을 만큼 수술을 해놓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미용적인 것인데, 미용적인 거는 이제 환자의 주관적인 욕구도 개개인마다 다르고 또 술자의 미적 가치 또 미적 감각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병원의 수술 전후 사진을 이제 비교해 보면서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병원을 고르시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수술한 환자분들을 그날 바로 수술 전이랑 수술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블로그에 찍어서 올려놓는데 필요하시면 방문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이 기능 코 성형과 같은 수술은 주관적인 수술 후 만족감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병원을 선택하는데 꼭 주의를 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라면 저희 병원을 내원하셔서 기능적인 부분과 미용적인 부분 같이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기능적인 부분과 미용적인 부분 따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후에 영상을 꼭 확인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